자, 여기 뽑기운인데 뽑기운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아주 뽑기운이 대망한 케이스였어요. 대망한 케이스요? 네. 아, 궁금해요. 뭐죠? 차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분당 살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차는 21년식 XM3 RE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네. 이제 옵션은 사실 오디오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1.3,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소유 기간이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 신차로. 그러면 소유 기간이 1년 4개월 됐어요. 1년 4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주행한 키로수가 44,100이요. 44,100이요. 택시죠. 많이 탄 거죠? 많이 탄 거죠. 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걸 장기 렌트로 한 거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차가 나왔어요. 장기 렌트여서? 네, 만약에 신차를 뽑았으면 좀 더 걸렸죠? 몇 달은 걸려, 한 2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장기 렌트를 혹시 뽑으신 이유가 좀 있었나요? 보험료 때문에. 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버지랑 묶어도 보험료가 몇백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기 렌트로 하면 차 할부금 정도의 보험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따져봤을 거잖아요, 그쵸? 네. 내가 신차를 뽑았을 때랑 네, 장기 렌트를 해서 뽑았을 때랑 토탈 금액을 혹시 다 따져보시지? 네, 다 따져봐가지고 네. 그 다른 분들은 할부로 사는 게 낫다 그러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요걸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회사 차로도 운영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얼마 차이 나요? 장기 렌트를 사게 되면 얼마를 더 준다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요? 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랑 그냥 차값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차값만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긴 해요. 그거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구나. 근데 장기 렌트 그지. 장기 렌트 따랐을 때 네. 1,100만 원인가 차이 났을 거예요. 1,100만 원, 그쵸? 네. 하지만 거기에는 일단 보험료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08년식 SM5를 탔어요. 그럼 SM5를 타시다가 이 XM3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사실 현대기아차 경우에는 네.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우선 국산차에서가 아니라 네. 하도 결함 문제가 많다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는 뺐고 네. 쉐보레는 차는 단단한데 인테리어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뺐고 그러다 보니까 쌍용은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온 게 르노였어요. 거의 그냥 뭐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뿐더러 네. 또 더군다나 이미 그 전에도 르노를 탔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요. 요거 이제 1.3과 1.6 또 나뉘잖아요. 그죠. 1.3으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사실 네. 제가 터보차를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20대 대학생의 그 허세와 감성이 들어버린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네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RE 시그니처 들어가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1.6에도 RE 시그니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죠? 지금. 없어가지고 앰비언트가 없어서 사실 이걸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앰비언트가 있었으면은
1.3 안 갔나요? 1.3 근데 이 차를 타보고 나서는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면 차가 1.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네. 사실 만약에 1.3, 1.6을 같이 타봤으면 그래도 1.3을 갔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도. 자, 그리고 시그니처로 선택하신 건 당연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선택을 네.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차량 금액인데, 요거는 이제 장기 렌트 차량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네. 장기 렌트가 딜러 따라서 금액이 엄청 달라지는 거라 아, 그래요? 네, 딜러 따라서 저는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괜찮아요. 저는 월 48만 원 내고 있습니다. 월 48만 원? 네. 월 48만 원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월 48만 원 몇 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전 사실 5년을 했어요. 5년? 5년인데 선수금 보증금 없이. 아, 그러면 5년 끝나면은 바로 인수인가요? 사실 인수랑 반납 선택인데 네. 저는 반납을 해버리고 이제 어머니 차를 가져올 예정이라. 아, 그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당연히 거기 48만 원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그죠? 혹시 고급류 넣으시나요? 아니요, 안 나요. 그러면 일반유 만땅은 한 얼마 들어가나요? 만땅 한 6, 7만 원 선이면 돼요. 6, 7만 원 선? 네. 아, 지금 현재 유가 기준으로. 그죠? 오. 지금 이제 한 1,600원 내려왔을 때 6, 7만 원 정도고 네. 1,700원 저번에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의 한 8, 9만 원 들어갔어요. 이야, 많이 들어갔다. 네. 아, 그 정도 넣으면은 만땅 채우면은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기본 500이라 찍혀 있긴 한데 얘가 네. 주행 가는 거리가 500은 찍히는데 네. 그 운전 습관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엄청 커요. 아,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이야, 혹시 1000킬로도 가능한가요? 운전만 잘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아, 진짜로요? 제가 오, 대박. 장거리 주행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여자친구가 김포에 살아가지고 네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왕복 120km인데 네. 정말 연비 주행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km, 30km밖에 안 줄어 있어요. 잠깐만. 120킬로인데. 오. 네. 이야, 이거 연비는 한 몇 정도 나와요? 지금 이게 한번 리셋돼가지고 10.8 나오는데 네. 보통 12에서 13km 정도 나와요. 시내 주행을 해도. 시내 주행을 해도? 네. 야, 고속도로 타면 한 20킬로 넘을 것 같은데요? 20은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네, 그래도 그냥 밟지만 않으면 20은 찍어요. 밟았다 그러면요? 그냥 풀악셀 때리면 사실 답이 없고 아, 그런가요? 그냥 일상 주행하는 것처럼 그냥 가속하고 네. 줄이고 이러면 그래도 한 10km 중반에서 10km 그냥 나오죠. 야, 만약에 항속 주행으로 해가지고 고속에서 네. 정말 잘 나왔을 때 몇 정도 나왔어요? 이게 막 그 1시간 해가지고 얼마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쭉 주행했을 때 네. 그냥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한 30몇 킬로까지는 아, 나왔었어요. 30 몇 킬로? 네. 근데 이게 물론 어. 내리막길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네. 그래도 20km는 그냥 충분히 찍고 잘만 주행하면 25킬로도 그냥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넘긴 넘어요. 아, 항속 주행만 잘하면 항속 주행만 도로만 잘 깔려 있으면 잘 깔려 있으면은. 네. 자, 이 차의 차량 용도는 사실 데일리 출퇴근경 그냥 데일리 편하게 타고 계시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PD 쪽이어가지고 네. 장비들 다 싣고 다니느라 산 거여가지고. 오, 네. 자, 한 달 유지비인데 거진 한 달에 몇천 킬로 탄다고 보면 되죠? 차주님 같은 경우 2천 킬로? 아니지. 2천. 더 될 거예요. 잠깐만. 아마. 근데 더 되네요. 4천 네, 킬로? 한 3, 4천은 탈 거예요. 3, 4천 킬로씩 탄다 보면 되겠네요. 네. 야, 주유비만 얼마 나가요?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네. 한 대략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60 정도? 60 네, 정도? 5, 60? 5, 60? 그렇게 되나요? 맞나? 네. 거의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 이번에 워낙 그 유가가 올랐었어가지고 그런 음. 것도 있는데 제가 사실 주유비를 막 그렇게 정확하게 체크하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그 정도가 내 평균 나오는 것 같다. 네, 근데 보통 생각하면 옛날에 기름값 나왔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 이 차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디자인만 보고 샀어요. 디자인만 보고 샀다? 네.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만 보고 샀는데 앰비언트도 있었고 네. 이제 뒤에 사실 쿠페형 라인이 떨어지는 게 아. 옛날에 액티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쿠페형이라고 얘기할 순 없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SUV 중에서 좀 저가인데 쿠페형 라인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그냥 구매하게 됐어요. 쿠페형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어디 보면 외관 디자인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 보면 될까요? 앞쪽은 좀 못생기긴 했어요. 저건 좀 별 못생겼다. 네. 해외에 보면 아르카나 룩이라 해가지고 네.
그 로장주 마크 달고 한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죠.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실내 디자인은 네네. 사실 네. 이게 소재들 같은 거를 보면 네. 되게 뭐랄까 되게 약간 카본 느낌 내려고 하고 고급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네. 사실상 만져보면 그렇진 않아요. 아. 원가 절감을 한 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이런 것도 보면 버튼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원가 절감은 상당히 많이 했다는 생각. 음. 처음 타면 되게 만족하는데 음. 타다 보면 타다 볼수록 이거 좀 모자란데 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진짜 처음 탔을 때 네. 이거 시승해 보셨죠? 네. 그 시승했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 그때는 눈이 돌아가지고 좋은 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눈이 돌아와서. 네. 그때도 근데 전면부 디자인 좀 별로였다 생각했었던 거죠. 아쉬운 건 있었지만 후면부가 커버를 쳐줬어요. 소면과 커버를 쳐버리고 타는 순간 눈이 다 돌아갔다. 돌았죠. 예. 시동을 켜고 딱 주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SM5를 타다가 네. 이제 XM3잖아요. 그죠. 예. 느낌이 좀 확 달랐을 법도 한데 어땠었어요? 했을 때. 사실 잘 나간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잘 나간다. 네. 사실 물론 다른 차들에 비하면 정말 안 나가는 거긴 한데 음. 이 배기량에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야, SM5 타시다가 굉장히 인상을 받아요. SM5보다 더 잘 나가죠. 그죠? 자, 여기 뽑기운인데 뽑기운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아주 뽑기운이 대망한 케이스였어요. 대망한 케이스요? 네. 아, 궁금해요. 뭐죠? 이게 제가 네. 그 XM3 그 동호회 카페에도 제가 결함 관련해서 거의 글을 몇 개씩 올렸었는데 우선 짜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내비가 가끔씩 꺼렸다 켜져요. 지 마음대로. 제 맘대로. 그래가지고 주행 중에 갑자기 내비가 재부팅되고 네. 이제 잘 아는 길이면 상관이 없는데 초행길에서 내비가 꺼져버리면 그땐 진짜 답이 없거든요. 아, 짠하죠. 그리고 내비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이제 제가 차 살짝 움직여봐야 되나요? 네. 차를 살짝 앞으로 가서 네. 이렇게 붙이면 네. 이제 전방 센서가 이렇게 뜨잖아요. 예, 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안 꺼져요. 왜요? 몰라요. 아, 뭐지? 이게 안 꺼져가지고 가끔씩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가면 네. 저는 오토홀드 두고 있는데 네. 안 꺼져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파킹으로 나요. 드라이브스루에서도.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간헐적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안 꺼지는 거예요? 간헐적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창문이 네. 올라가다가 네. 덜컹하면서 다시 내려와요. 올라다가 덜컥. 그 찾아보니까 이제 모터 불량이라 그랬는데 네. 사실 하필 그때가 또 비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네. 안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업소에 가가지고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어요. 보증 기간이어서. 아, 잠깐만. 이게 덜컹거리고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제가 올리면 네. 끝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다 덜컹하면서 내려가요. 덜컹하고 내려간 거죠, 밑으로. 네. 그럼 쭉 다시 안 내려간 올라가요. 거죠. 그 뒤로요? 이제 눌러야 다시 또 올라오고. 네. 그래가지고 교환을 받고 네. 일주일 뒤에 조석이 오르더라고요. 저 또, 네. 그래가지고 둘 다 교환을 받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는 주유를 한번 했는데 네. 그 주행 가능 키로수가 안 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동을 껐다 키니까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대 결함으로는 시동 꺼짐 현상이 2번 있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 그 당시 여자친구를 태우고 같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네. 제 영상으로까지 남겨놨거든요. 아, 정말요? 여자친구 영상을 남겨놨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제가 고속도로에서 악셀을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밟아요. 네. 근데 차가 안 나가요. RPM은 2000에 고정돼 있고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뒤에 덤프 트럭이 오더라고요. 창문 열고 비상등 켜고 가라고 한 다음에 네. 갓길로 가서 시동을 껐다 키니까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2번째 겪은 거여가지고 첫 번째는 실수였겠지 하면서 넘어갔다가 두 번째는 직영사업소 가가지고 당장 넣어달라 해가지고 원래 대기가 2달인데 바로 봐주셨거든요. 네. 하는 말에 뭐 브레이크 스위치가 잘못 인식이 됐었을 수도 있다면서 스위치 갈고 다 갈았어요 진짜. 거의 400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셨고 또 엔진룸에서 탈탈탈탈탈 소리 났는데 그게 라디에이터 팬 있잖아요. 네. 팬이 고정이 안 돼서 막 떨리더라고요. 아. 그것도 수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쇠 갈리는 소리도 엄청 나가지고 그거는 사업소를 몇 번 갔는데 못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럼 안 타도 되니까 거의 그냥 소리 날 때까지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한 3일인가 4일 정도 엔진 껐다 켰다 하시다 보니까 찾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쳐지고 단점이 정말 많은데 어. 냉각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냉각수가 줄어드는데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엔진 오일도 제가 셀프로 갈아요. 어. 리프트 띄워두고 보는데 누수되는 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서비스 센터 가서도 없다고 그러고 누수가. 어. 근데 한 그 냉각수 문제를 몇 번 가니까 냉각수를 진짜 맥스 이상 그 구멍까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 결함은 아예 없어요. 싹 고쳐가지고. 싹 고쳐서. 이야, 이게 지금이야 말씀을 되게 물론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짜증나고 놀랬죠. 놀라고. 많이 놀랬죠. 그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리가 안 된 거, 요거 아까 그 전방 센서는 그건 이제 저랑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 생각하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왜 여기 사업소에서 못 고친대요? 아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구나. 갈 시간이 없어서 차를 매일매일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네. 무튼 이야, 어마무시합니다. 네. 말 안 한 게 더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 것만 얘기 드렸어요. 그래도 뭐 차주님 차만 그런 거죠? 다른 분들도? 우선 윈도우 모터는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다 교환을 받았다 그러고 내비가 먹통되거나 재부팅 현상도 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이 내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거의 200km씩 타는데 며칠 전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대요. 방전이 아니라 그냥 아예 맛이 갔대요. 그래서 배터리도 사실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이후로는 내비 재부팅 현상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비도 빨라졌고. 아니 근데 배터리가 좀 너무한 게 아직 1년 4개월이잖아요. 네. 뭐 한 2년 타가신 것도 아니고. 네. 블랙박스가 혹시 상신가요? 상시긴 한데 그것도 작업을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딜러님께서. 이 차, 네, 알겠습니다. 네. 튜닝한 거는 없죠. 튜닝한 거는 없어요. 자, 이 시트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시트가 네. 이제 뭐 알칸타라 재질을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어떤 느낌이요? 네. 되게 최대한 고급져 보이게 하려고 한 느낌? 근데 사실 고급져 보이는 게 고급져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티가 나요. 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정말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 혹시 등 시원하시나요? 아니요. 그죠? 통풍 시트가 네, 지금 풀로 돼 있어요. 요거는 정말 아쉬워요. 차라리 아니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서비스센터 가서도 얘기해 보니까 정상이라 그러시고 다른 차주분들도 약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열선은 괜찮은데 통풍이 그래서 착자감은 좀 어때요? 딱 앉았을 때? 사실 나쁘진 않은데 운전할 때 네. 여기에 다리가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이쪽에? 네, 그래서 여기다가 쿠션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여기 운전하다 보면 아파가지고 여기가 네. 요거는 조금 단점인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착장 같은 경우는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아니라는 점. 조수석이?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네. 몸무게는 좀 그런데. 괜찮아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키는 180이고 네. 몸무게는 98 그 정도예요. 혹시 그러면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거의 대부분 다 괜찮을까요? 근데 키가 좀 많이 크시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시트를 높이 앉는 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덩치가 제가 작은 건 아닌데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괜찮아요. 근육량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널찍하게 막 그러신 분들이면 조금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저도 되게 편안하게 운전하려고 이렇게 좀 거리를 뛰어넘는데 사실 뒷자리 보시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차주님 체형이 내가 봤을 때 딱 맥시멈이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이상인 분들은 조금은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한 손 운전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각도 요거랑 왼쪽 거. 왼쪽은 없어요. 왼쪽 이거요? 네, 거기는 잘 안 쓰나요? 이건 거의 안 써요. 거의 거의 안 쓰고 얘를 살짝 그냥 늘려가지고 쓰긴 하는데 네.
이게 썸을 타거나 데이트를 하시는 분한테 최적의 차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좁아서? 팔 올려보실래요? 아 네. 그럼 이렇게 돼요. 네.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아, 이러면 이제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하긴 해요. 아 그래요? 두 명이서 같이 올리기 힘들다는 점. 남자끼리 좀 그렇지만 그래도 썸 그죠. 타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그립감. 네. 핸들 그립감 자체는 좋은데 네. 이제 제가 사실 차를 되게 많이 타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차고 뭐 아버지 차고 네. 제가 렌트하는 것도 있고 전차도 있고 그런데 느낀 점이 이 차가 유난히 핸들이 정말 무거워요. 무게감이. 네, 진짜 무거워요. 제가 다른 차를 타다가 네. 제가 어머니 차가 2,300이었다가 네. 이번에 GV80으로 바꾸셨는데 네. 두 차를 다 운전해봐도 너무 가벼워요. 근데 얘는 너무 무거워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게 진짜 무거워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별론가요?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지금 차를 안 탄지 좀 며칠 네. 돼가지고. 진짜 무거워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무겁게 생각하시는구나. 차주님 네.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게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서비스 센터에서 조금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풀어줬는데도 아직 무거워요. 그게 또 풀면 또 좀. 네, 이번에 뭐 업데이트 해가지고 핸들 좀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긴 하네요. 좀 그죠. 무겁다는 거를. 그죠. 그래서 하니까 좀 풀려졌지만 그래도 난 무겁다. 네. 회전 반경은 좀 어때요? 뉴턴 회전 했을 때? 반경 사실 다른 차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차이가 것 없죠.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 창문 쪽부터 해가지고 창문 쪽은 정위치 잘 있나요? 잘 있어요. 그리고 정치 잘 있고 핸들로 넘어가서 이제 핸들도 상당히 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패들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이고. 패들이 있어요? 패들이 있어요. 이 차에. 있구나. 숨어 있어가지고. 패들 있고 요게 사실은 뭐지? 전 처음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음악 넘기는 거, 네. 볼륨 업다운. 보통은 여기 핸들이 달려 있는데.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 사실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쓰다 보면 이거에서 못 벗어나요. 정말요? 왜냐면 운전하다가 네.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면 되거든요. 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정말 칭찬해줄 만해요. 요거는. 그리고 운전 중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누르면 바로 영상이 음소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좋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 빨리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에서는 네. 우리가 볼륨 줄이려면 이렇게 따다다다 누리거나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음소거. 네, 바로 음소거가 돼가지고 요거는 아. 정말 칭찬할 만해요. 핸들기아도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음소거 될걸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네.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시그니처잖아요. 네. 거의 끝판왕 옵션인 거잖아요. 한물 가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버튼이 좀 저런 부분들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요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 빠졌어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빠졌고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죠? 그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랑 보스 오디오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때 SM5가 아예 마탱이가 가가지고 네. 차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뺀 걸로 샀어요. 지금 좀 후회 좀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네.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네. 혹시- 그것도 있는데 네. 사실 르노 삼성 이게 자동 주차가 있긴 있거든요. 네. 자동 주차가 있는데 사실 이걸 한번 해보고서 네. 안 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도 이 정도인데 어댑티브 크루즈를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건 더 나은 판단이었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제가 못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 난 깜빡이랑 와이퍼는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기판인데, 계기판이 보니까 디지털식인가요? 네,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디지털. 괜찮죠? 네, 이제 모드 시인성, 바꾸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움직여요. 멋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정말 요것도 사실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리고 시인성이 또 좋은 이유가 네. 여기서 누르면 내비를 그냥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좋긴 해요. 이게 지금 카플레이가 아니죠? 네, 카플레이 아니에요. 순정이 T맵이에요. T맵이죠? 네. 업데이트 자동으로 다 해주죠? LT 연결해야 되네? 아마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리고 요거는 신차값이 얼마예요? 신차값 요 모델로 이때 연식으로 보면 2,700 정도 나와요. 2,700 정도? 네. 자, 그리고 HUD는 없죠? 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모니터인데, 이게 모니터가
보통은 보면은 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얘는 좀 세로로 되어 있는데 네. 괜찮나요? 내비 볼 때는 정말 편해요. 아, 내비 볼 때는? 네. 근데 어쩔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좀 있네. 그냥 못생겼어요. 아, 못생겼다? 네. 하지만 내비보다 편하다. 네, 근데 사실 내비가 아직 좀 많이 느리긴 해요. 아, 이제 그렇구나. 현대차 타다가 이걸 타보면 왜 이리 느리지? 그리고 이제 모션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홈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끊기는 것들 보면 아, 좀 화딱지가 나긴 하는데 음. 이게 또 웃긴 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부드러워져요. 음. 그러니까 이 그냥 내비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신의성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다 괜찮나요? 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편의성이라든지. 네. 자,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쪽 이 비상 깜빡이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들인데 여기도 하나가 좀 빠져 있네. 네, 이거는 제가 블로그도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가 거기 있진 않을 거고 그럼 뭐지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 라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들은 괜찮나요? 괜찮은데 사실 비상등이 정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아, 그렇죠. 차라리 이럴 거면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주면 어떠지 않았나. 그러네. 네. 사실 사실 이게 예리하시다. 4개 4개긴 한데 네. 정중앙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운전하다 보면 편하긴 한데 그냥 좀 이렇게 불편한 음, 속으로 불편한. 속으로 불편하다. 네. 자,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공조기 쪽인데 이건 좀 어떤가요? 공조기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게 듣기로는 그 디스플레이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요? 사실 디스플레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데 신기하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는 아니래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LCD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네, 그렇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에어컨이 단수가 정말 많아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8단까지 있는데 네. 괜찮아요. 그래도 8단까지 있으니까 처음에는 네. 왜 이리 약해 했는데 8단까지 있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저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 나머지 밑에 쪽은 없네요. 네,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없고, 야,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라든지 네. 이게 지금 요거를 좀 앞으로 빼니까 네. 이 뒤쪽 컵홀더가 좀 못 빼기 좀 불편해지네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바꾸면 얘 목이 꺾여요. 아, 그렇구나.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좀 어때요,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거의 혼자 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혼자 타거나 여자친구가 타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컵홀더랑 네. 이런 앞쪽 수납 공간이나 이런 뭐 다시방 쪽 수납 공간도 크게 뭐 불편함 딱히 없나요? 이거 열어보면 공간에 놀라실 거예요. 왜요? 조그매요 이렇게. 와, 조그만해. 되게 깊다 근데. 네, 지금 제가 명함밖에 안 넣었는데 네. 여기에 네. 폴라로이드 카메라 딱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좀 불편하신 건가요? 그냥 뭐 괜찮나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수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딱히 차이나 수납 안 딱히 하지만 쓰진 않아요.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은 참고로 해야 된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 서스펜션 같은 어때요? 경우에는 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차감 하면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게 풍절음이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죠. 그죠? 근데 풍절음은 우선 답이 없고 승차감도 괜찮은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딱 이 가격대. 이 가격대 괜찮다. 약간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요철이나 방지턱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다 생각하면 될까요? 40km 넘어가면 35km 넘어가면 죽어요. 아, 죽는다. 그만큼 딱딱하다는 건가요? 조금 딱딱하긴 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 이 서스펜션이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토션빔인 것 같은데 뒤에가 네.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뒷자리에 사람이라든지 네,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죠. 뭐 승차감 관련돼서는 뭐 컴플레인? 승차감을 말하기 전에 너무 좁다고밖에 얘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좁은 게 승차감보다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좁은 게 거기에 제일 먼저 보이고 승차감 관련된 컴플레인은 막상 컴플레인은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던 네. 것 같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이죠, 출력이죠. 네, 이 차의 출력. 이게 아까 이제 지금도 뭐 굉장히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만족스럽긴 해요. 제가 네. 사실 이 차에서 가속력을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뭐 다른 좋은 차들을 타보면 진짜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차를 넘어오면 거북이잖아 하면서도 이제 일상주행에서 필요한 가속력들은 충분히 나오는
언덕길에서도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건 없어요. 1300cc라도 훌륭하네요. 네, 차 자체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은 사실 지금 제동력도 좋은데 네. 물론 제동력 타이어에 따라서 정말 다르겠지만 지금은 타이어 갈 때가 돼가지고 제동력이 답이 없고 네. 일반 상황에서는 잘 잡아줘요. 어, 잘 잡아주긴 해요. 이 차를 타시면서 이 최고 속도가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네. 제가 꿈꿀 때 210까지는 나가더라고요. 210까지? 네. 그때에 있어서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좌우로 흔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래도 난 갈 거야 하는 그런 느낌? 흔들리긴 하지만 그럼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은데 어, 몇부터 좀 그러한 걸 느낀다. 사실 140 정도까지는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가는데 150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약간 흔들리는 느낌? 코너링은 어때요? 코너링이 정말 재밌어요, 이 차가. 아, 정말요? 네. 궁금해요. 뭐죠? 이게 왜죠? 되게 웃긴 게 네. 이 코너에서 네. 제가 이제 차 처음 타고 나서 되게 신나가지고 했었을 때 코너를 돌면 이제 뒤에가 미끄러지잖아요. 네. 뒤에 미끄러지는데 자동으로 잡아주긴 하거든요. 어. 따로 끌 수 있는 건 없던데 네. 잡아주니까 재밌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잡아주는 거는 곧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네. 그냥 걱정 없이 하면 약간 고카트 타는 느낌, 오. 쏠리는 느낌이 네. 재밌기는 해요. 아. 그렇다고 헤비 드라이빙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네. 한 번씩 테스트한다고 했다가 정말 짜릿하고 정말 재밌었다. 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차가 이게 제가 전에 찍었을 때 기억나는 게 꿀렁거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듀얼 클러치 7단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사실 꿀렁거림이 가끔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저는 길들이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8,000km 탈 때까지는 급가속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출발할 때 꿀렁거림이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가끔씩 에코 모드에서 정말 살짝 밟았는데 꿀렁꿀렁. 꿀렁이 아니라 그 네. 머리가 뒤에 헤드레스트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달리지도 못하면서 야생마도 아닌데 야생마인 척을 해가지고 야, 머리가 이렇게. 네. 그래서 동승자한테 욕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차주님이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거는 못해요. 이제 일반 상황 이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저속에서 가다가 살짝 밟으면 쿵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못할 하다는 분 계셨는데 그분 말에도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 못해요. 전 전 사실 길들이기만 잘해두면 충분히 탈 만한 차라고 생각해요. 길들이기 망했으면요? 망했으면 이제 뭐 엔카로 가거나 그러지. 아, 그런가요? 자, 그거 꿀렁임 말고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기어비 변속? 네. 다른 뭐 또 다른 특이사항도 좀 있나요? 요게 그리고 기어 걸렸는가 나온 건데 네. 이제 가속할 때 패들 시프트로 기어 내리고 밟잖아요. 근데 얘가 레드존 한 6000rpm 정도 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되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냥 변속이 돼버려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모드가 뭐뭐 있어요? 모드가 이제 일반으로는 마이센스 그냥 일반 노말이고 스포츠 에코가 있는데 네. 여기서 코딩을 하면 컴포트 모드가 추가돼요. 아니, 잠깐만, 원래 컴포트가 원래 마이센스가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코딩을 따로 하는 분들은 모드가 4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센스보다 컴포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마이센스는 일반 모드라기보다는 보시면 핸들 강도랑 계기판 모양이랑 요 라이트 색깔 요거 3개 다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스포츠 같은 걸로 가서 보면 스티어링은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계기판도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마이센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트랑은 다르게. 그렇게 또 되어 있다. 그 꿀렁거림이 에코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에코인데도 불구하고 에코인데도 불구하고 다 있다. 사실 제가 맨날 에코로 두고 운전을 거의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이 차 뭐 가솔린이다 보니까 뭐 딱히 특이사항 없죠. 특이사항 없는데 정말 귀여운 게 이제
그래도 이름은 터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29 가가지고 살짝 귀를 대고 들어보면 이제 그 터보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나요. 약간. 약간 나요. 오. 야, 그거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밟고 뒤에 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아, 누가 네. 밟아달라고 하신 거예요? 살짝 한번 친구보고 밟아보라 그러고 뒤에 들어보겠다. 살짝 보니까 약간 나요. 아. 그리고 네. 그거 아니라 그냥 공회전 해놓고 때도 네. 그냥 얘가 살살살살 내려오는 느낌은 있는데 그거 이상은 절대 안 나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일단은 아까 그 옵션을 못 넣었다. 네, 옵션을 못 넣었는데 제가 사실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오디오 옵션은 무조건 넣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할 때 없는 차를 한번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안 넣고 타는데 음질은 만족하고 있어요. 자,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충분히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일단은 레그룸 같은 경우는 사실 좁다. 네, 뒷자리는 정말 좁다. 정말 좁다. 그거 감안해야 되고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헤드룸이 넉넉하진 않아요. 쿠페 라이너겠죠? 네, 뒷자리 특히. 네. 혹시 실제 타시면서 뒷자리 머리 닿으신 분도 계셨나요? 네, 있죠. 180 정도 되면 닿더라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괜찮죠? 등받이 각도 네 괜찮긴 한데 저 조절은 안 되죠, 리클라인? 네,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괜찮다. 네, 자, 그리고 2열 폴딩 되고 이어폰 되죠. 평탄화 딱 되나요? 폴딩 평탄화까지는 안 돼요. 살짝 서 있구나. 네. 그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사이즈인데요. 야, 궁금해요. 저기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보통 사실 쿠페 라인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디자인이 네. 이쁜 대신에 트렁크가 그만큼 좀 줄어든다고도 제가 네. 알고는 있는데 차주님께서 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네. 뭐죠? 이게 쿠페여서 작은 건 이해는 하는데 네. 르노가 광고를 할 때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다고 얘기를 해요. 트렁크 있고 그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오. 근데 사실 그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담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열었을 때. 네. 위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쓰레기 창고로 사용하거나 어. 아니면 잡다한 물건을 그냥 넣어두는 수준. 비상금 넣어두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트렁크를 네. 사용하고 있다. 일단은 다 좁다. 네. 잊지 말아라. 네. 저기 그 수납 공간 외에도 그 윗부분도 좁다는 거죠? 그 윗부분도 사실 그 트렁크 높이 잡아주는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골프백도 넣어봤는데 네. 안 들어가요. 어. 높이에도 안 되고 그래서 골프는 항상 뒷자리에다 싣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사실 말씀은 다 드리긴 했어요. 단점도. 네. 혹시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 이거 좀 신경 써주지. 말씀 안 했던 것 중에서. 제조사에 그것도 사실 뭐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다 말씀드리긴 한 것 같아요.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있나요? 제가 차를 살 때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연초를 안 피는데 그때는 연초를 폈었어가지고 그 썬루프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연초를 안 폈구나. 안 폈는데 하여간 썬루프는 어쨌든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그렇죠. 근데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원래 중국에서 썬루프를 수입을 해오는데 막혀가지고 제가 살 때부터는 아예 옵션에서 썬루프가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XM3 중에서 썬루프 있는 차들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썬루프 정도만 있다고 네.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증기간 대회 수리하신 거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르노 삼성 서비스센터 평가 좀 해주시죠. 대체적으로 정말 친절하세요. 진짜 그 직영점뿐만 아니라 협력점 가도 정말 친절하세요. 나는 뭐 만족스럽다. 네, 그건 만족스러워요. 예약도 빨리빨리 되는 편인가요? 아니요, 빨리 안 돼요. 예약은 빨리 안 되고 협력점은 빨리 되는데 직영점은 직영점은 예약이 밀려 있어요, 몇 달 동안. 하지만 신혼권임 증상 나오면 바로 가능하다. 네, 바로 그냥.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네. 자, 여기 소모품 유지 비용이라는 게 뭐 오일이라든지 뭐 그죠. 여러 가지 등등등인데 이 차
르노도 사실 어찌 보면은 수입차라고 보나요? 몰라가지고. 이제 수입차로 바뀌긴 했어요. 이제 그쵸. 르노 삼성에 삼성 빠지면서 네. 르노 코리아로 바뀌긴 했는데 음. 그래서인지 정비가 비싸긴 해요. 근데 그 전부터 비싸구나. 정비는 비쌌어요. SM5 탈 때도 음. 08년식인데 점막 코일이랑 플러그 갈았을 때 20얼마 깨져가지고 아니다, 라이트도 막 15만 원씩 했어요, 한 짝에.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느꼈죠. 일단 그 정도 지금 이 차도 뭐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직영 서비스 센터 가서 엔진오일 바꾸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따로 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쿠폰 같은 거 없죠? 오일 쿠폰이라든지. 따로 없어요. 워런티는 3년이죠? 3년 6만일 거예요. 3년에 6만에 이렇게.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차주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돈 100만 원 정도에서 150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내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아마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질병이랑 결합 장고장인데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자, 잡소리하고 풍절음인데 잡소리는 있나요? 잡소리는 없어요. 잡소리는 없고. 없고 풍절음이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하다. 아까 제가 이제 못 여쭤봤었는데 한 속도 한 몇 부터 넘어가면 좀 심하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럽다. 네, 그게 사실 바람 소리잖아요. 바람 소리 그죠. 휘휘휘 나는 그런 소리잖아요. 네네네. 그냥 40km만 가도 들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60? 노래를 크게 들으면 안 들리긴 하는데 와, 그 정도라고요? 고속도로 가면 그냥 무조건 들리는 수준. 그냥 7, 80만 돼도 그냥 들리고. 7, 80만만 돼도. 하지만 그게 크게 들린다는 거죠? 네. 신경 쓸 정도로. 근데 이제는 아예 무뎌져가지고 그냥 별로 같이 신경 안 바람과 써요. 함께 네. 가는구나. 같이 달리는구나. 대신에 이제 여친님께서 좀 두려워할 수는 있겠다. 속도를 빨리 내고 싶어도 바람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근데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그분도. 이 카페 내 차량 이슈 아까 차주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사실 시동 꺼짐이 제 차에는 해당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20년도 때 나온 차들이 그때 연료 필터 문제 때문에 시동 꺼짐이 아예 있어가지고 리콜이 됐었고 네. 21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연료 필터 때문으로 인한 시동 꺼짐 문제 빼고는 거의 올라오는 게 장고장들, 아까 윈도우 모터 얘기했던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차주님이 시동 꺼지면 연료 필터랑 상관없. 네, 상관없었던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네, 다른 거였는데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다들 잘 샀다고는 했어요. 잘 썼다. 네. 사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 한 분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시는데 네. 그분이 아반떼 사지 말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아반떼 N인가요, 그분은? 아니요, 그냥 아반떼였어요. 그냥 아반떼 CN7? 네, CN7. 차주님 차를 보더니만 나도 XM3 살 걸. 네, 그러셨어요. 뭐지? 디자인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앰비언트도 그렇고.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으셨구나. 네,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자, 이 차의 하차감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있었죠? 아니요, 하차감. 지금 이제는. 사실 하차감 신경 쓸 거면 이 차를 안 샀어. 하차감 그렇죠. 신경 쓸 거면 중고로 BMW를 샀죠. 그렇죠. 이 차를 타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시동 꺼짐 이외에 또 다른 것 좀 혹시 좀 있으셨나요? 이게 가끔씩 올림픽대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밤에 네. 특히 아반떼가 네. 옆에서 밝아요. 옆에서? 네. 굳이 차주님 옆에서? 네. 왜요? 슝 밟다가 네. 제가 안 따라가면 또 멈춰요. 뭐야. 네. 좀 당황스러운데. 그거 매우 당황스럽죠. XM3가 차 달리는 차들이 많나요?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XM3가 정말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냥 재밌게 타는 차는 아니죠. 그냥 되게 합리적이게 탈만한 차인데 네. 이제 가격이 그렇게 좀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풀옵션이 2,700이고 제일 낮은 게 1,700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렴하니까 사시더니 막 밟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지금 XM3들 보면 엄청 밟으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당연히 그 차주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제가 사계절 상관없이 차에다가 루돌프를 달고 다니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루돌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루돌프. 네. 저거 보고 저거 나랑 같이 달렸으면 좋겠다. 여름에도 루돌프 달고 다녀가지고 가끔.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대응은 안 해주셨죠? 네, 대응 안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가시더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장고장이 정말 많다는 점. 정말 많다라는 정말 점. 많다는 점인데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는 저는 정말 필수여가지고 넣었거든요. 땀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근데 통풍 시트가 약한 걸 못 참으시는 분들은 음. 다른 차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싸제로 다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그거 외에 큰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인 가구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2인 가구 이상. 네. 그거는 정말 뒷자리는 사실 짐칸이라 그 정도? 그 정도. 네. 자, 만약에 차주님께서 차를 다시 산다면 똑같은 등급 차 다시 산다면은 네. 당연히 시그니처 또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서 선택 옵션도 지금처럼 똑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다시 산다면? 똑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보수 빼고 네. 저거 반절 좀 빼고 네.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죠? 어떤 거죠? 사실 소형 SUV가 되게 많잖아요. 뭐 코나도 있고, 그렇죠.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고, 셀토스. 셀토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티볼리까지 있긴 티볼리까지. 한데 사실 굉장하다. 티볼리는 한물 같고 한물 갔었고. 코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왜요? 사실 그 소형 SUV 범주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죠? 코나는 사실 중형인가요? 중형이랑 소형 그 사이에 있는 준준형 약간 그런 느낌? 어. 코나를 타봤는데 코나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소형 SUV라고 생각이 안 들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랑 셀토스, XM3가 그냥 소형 SUV 세계관의 3인자를 생각을 하는데 네.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금액 주고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죠? 3,000은 이제 좀 웬만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3,000원 넘어가니까. 셀토스는요? 셀토스 기아차 좋아하시면 셀토스 가세요. 계속 좋아하면. 네. 셀토스가 아마 4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셀토스도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온전히 쿠페형 라인만 보고 XM3를 넘어온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조금 셀토스도 비교를 해보고 할 걸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두 차종을 만약에 다시 고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셀토스 가나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아. 왜냐하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타면 탈수록 중고가가 더 낮아질 거고 근데 XM3는 이제 아르카나 이후로 처음 나온 거니까 그래도 감가가 좀 덜 할 거고 이번 출시 예정도 들어보니까 디자인만 살짝만 바꿔가지고 이제 22년도도 안개등 없어진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감가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XM3를 그냥 다시 올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일단 아까 2인 가구 이상은 추천하지 않아요. 또 다른 분 없죠? 그게 제일 크죠. 차 좋아하지 않으시면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장고장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OBD를 사가지고 꽂아볼까 그 정도로요? 그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안 그런 데들이 많겠지만 고장났을 때 수리점 가면 뭐 이제 덤탱이 씌우는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좀 알면 모터 불량인 것 같으니까 모터 좀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부분에서 뭐 뭐 그릴이라던가 아니면 뭐 팬이라던가 그런 거 좀 알아야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OBD까지도 할 생각이었어요. 할 생각이었다. 네. 정말 심각했을 때 말씀하신 거죠? 네. 막 꺼지고 이걸 불안했을 때. 하지만 뭐 지금은 현재는 아니고. 네, 지금은 아예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요? 네. 가성비 좋은 폰카? 가성비 좋은 폰카.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았어요? 10점 만점에 8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5점 만점이니까 4점이네요. 4점이죠. 그러면. 와, 장고장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네, 되게 그랬는데도 후하게 주신다. 네. 빵점 예상했거든요. 1점이나. 근데 그랬는데도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사실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는데 네. 요것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가속력도 우선 되게 좋고 디자인이 몇 년째 봐도 안 질리니까 차선은 잘.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가 차선이 잘 된다면 반절 주행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딜러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어요. 아, 믿음이 못 된다고? 앞에 차가 들어오면 네. 브레이크를 훅 밟아버린다고. 아, 훅 밟는다고? 그거를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랑 스피드 리미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작동은 하는데 되게 애매해요. 크루즈 컨트롤 두고서 네. 내리막길을 가면 속도가 올라요. 그럼 지가 비상비상거리면서 빨간불이 막 깜빡깜빡해요. 지가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잡아달라고? 네. 네. 그리고 그 스피드 리미터를 켜고 네. 가끔씩 풀악셀을 때려보면 네. 올라요. 원래 밟으면 올랐다가 다시 또 떼면은 다시 그 속도로 맞춰주시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고 스피드 리미터는 그 이상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예 못 가게? 네. 아. 그거 보고서 어댑티브 넣었어도 의미가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은 네. 이 차가 아직 없어졌어요. 네. 네, 돈은 다시 생겼고 네. 어떤 거 살 것 같으세요? 정말 만족하면 이 차 또 사는 거겠죠? 저는 사실 남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토레스? 토레스? 네. 아, 요즘에 아주 쌍용차. 네. 토레스 갈 것 같다. 이야. 왜요? 제가 이제 한창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접하는 게 좋을 대학생 나이라 한번 토레스도 한번 좀 신차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싶고 타보고 싶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차는 두 번 할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차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사실 두 번 정도 탈 만한 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또 다른 차도 타고 다른 차 타는 게 더 낫죠. 자, 제 공식적으로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것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라든지. 집 가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끊을게요. 맞다. 네. 뭐죠? 그 엔진룸에 네. 커버가 없어요. 커버가? 네. 네네네. 커버가 없는데 네. 생각보다 소음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불편해요. 왜요? 커버가 안 보이잖아요. 일단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다른 사람 잘못하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열려 있으니까. 와이퍼가 네. 이제 제가 타이어를 미쉐린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와이퍼를 미쉐린으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와이퍼 여기 커버 부분이 XM3가 특이해가지고 커버를 못 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근데 커버 안 끼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비 오는 날 와이퍼 한번 했다가 이게 여기로 날라와가지고 제가 잡아가지고 운전한 적이 한 번 있긴 있어요. 커버. 네. 그거 빼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차 자체가. 장고장도 많고. 그 장고장도 그냥 웃으면서 너무. 함께 할 수 있는. 하지만 꼭 그거는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네, 장고장은 염두는 하셔야 지금 돼요.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도 정비력을 다 봐야 되나요? 만약 차주님께서 이 차를 산다, 만약에 네. 중고차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나요? 만약 중고차를 만약에 살 것 같아요. 네. 이 차를, 똑같은 차를. 네. 그랬을 때 정비 기록 같은 거 다 보나요? 다 봐야죠. 무조건 다 봐서 내가 걸렸던 거가 있는지 다 꼼꼼히 다 확인하시겠죠? 그죠, 그게 낫죠. 살 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험 기록 빼고는 사람들이 볼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대 번호 가지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는 게. 차주님 보통 다른 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XM3는 그거 꼭 해야 되죠. 물론 다른 차도 하는 게 좋겠지만 얘는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타보시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고치는 건 없다. 타 고치는 네, 건. 못 고치는 건 없어요. 다 고치는 거죠. 요즘 나온 신형 2022년형도 비슷하겠죠. 근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XM3 순정 배기음, 아까 말씀하신 배기음이 좋다. 터보 소리가 들린다. 네, 밟아주세요.